다음은 건조한 언어예요. 과시적인 언어와 반대로 여기는 라틴어라고 말하지만은 건조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음절수가 짧은 많은 기나긴 문장을 구성하면서 결국 길게 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설명한다고 하는 거죠. 건조하다는 것은 감정을 실지 않고 설명하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때 굉장히 혼자서 길게 계속 설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보다는 문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어떤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뜨거운 걸 만졌어요. 그죠? 뜨거운 거 만져서 뜨거워. 우리가 뜨거운 걸 탁 손에 댔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 뜨거워. 이게 되게 짧잖아요. 나의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면들이 대사들은 길지 못해요. 말들이.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할 때는 말이 길어지죠. 그런 것들은 이제 건조한 언어들이죠. 그죠? 감정이 담기지 않은 건조한 언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조한 언어들을 피하면서 생기 있는 대사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가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이것들을 하면은 생기 있는 언어를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제안을 내가 몇 가지를 해주고 있냐면, 8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기 있는 언어를 쓰는 8가지 방법 보겠습니다. 일단 추상성보다 구체성. 여러분이 만들어낸 인물이 격식을 따지는 성격이나 그런 위치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면 추상적인 언어들을 쓰겠죠. 그렇지 않은 인물이라면 구체적인 언어들을 쓸 거예요. 그죠?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를 쓴다. 다음은 이국적인 것보다는 익숙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로우. 한국 사람들 야 스트로우 좀 줘. 이렇게 얘기하나요? 보통 빨대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천일의 사랑인가 뭔가 하여튼 어떤 드라마에서 김수현 작가님이 썼던 드라마인가? 하여튼 거기서 물 내리는 거를 이상하게 부르던데 우리는 화장실 물을 누가 안 내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더라? 영어로 말하던데 플래시를 안 했다든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어떤 평소에 안 쓰는 용어를 썼어. 물을 안 내렸다 그건가 봐. 하여튼 그거를 쓰는데 레바도 아니야. 더 안 들어본 레바는 약한 거고 더 안 들어본 용어였어. 하여튼 그걸 딱 쓰는데 또 이제 인위적인 대사 멋지지만 인위적인 대사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인위적인 대사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인물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괜찮아요. 외국물 먹고 왔다. 그걸 강조하고 싶다면 걔는 그런 말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인물이라면 우리가 그런 대사를 쓰면 안 된다. 익숙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긴 단어보다는 짧은 단어. 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조작은 실제 사실을 허위적으로 날조한 것이오. 같은 대사를 쓰고 싶은가? 아니면 그 사람은 사실을 부풀려. 이게 듣기 좋은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작은 허위적으로 날조된 거야. 라고 하는 거 하나. 다음은 그 사람은 사실을 부풀려. 세 번째,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네 번째, 그 사람 못 믿겠어. 뭐가 더 직접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걘 못 믿어. 뒤로 갈수록 더 신뢰감 있는 대사라는 거야. 뒤로 갈수록. 왜냐면은 짧은 대사 안에 아까 말했죠? 뭘 만졌을 때 뜨거! 어떤 감정이 들어가죠. 그죠? 걘 못 믿어. 이 말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경험에서 바탕이 된 어떤 결과를 말하는 느낌을 듣게 되죠.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이 책 어때요, 선생님? 이 책 어때요? 라고 했는데 볼 필요 없어요. 별로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책에 있는 것은 거의 허위에 해당하고 조금 다른 책에 있는 것을 베낀 것에 해당해가 모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물이 정하는 감정이 더 전달되는 건 후자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정보는 앞에가 더 많이 전달이 되죠. 왜 안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다른 책을 모방해서 딴 데 있는 이론들이고, 뭐, 그 책에 있는 거는 좀 진시되지 않은 진짜 방법이 아닌 것들도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명은 되겠지만 그건 설명이지 감정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사는 어떤 감정적인 전달을 화면으로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정보가 중요할 때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왜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감정을 포함해서 전달하려면 짧은 단어가 낫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 혹은 대사를 적을 때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래요. 첫 번째는 감정적일수록 단어와 문장은 짧아진다. 이성적일수록 단어와 문장은 길어진다. 인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둘째, 사람은 활동적이고 단도직입적일수록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은 짧아지고 수동적이고 생각이 많은 인간일수록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은 길어진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고 덜 지적인 사람일수록 문장이 짧아진다. 독서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휘는 풍부하고 단어는 길어지고 적게 읽은 사람일수록 어휘는 적고 단어는 짧아진다. 그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의 조작은 실제 사실을 허위적으로 날조한 거야 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허위, 실제 사실, 조작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걘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이 느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고조돼서 위기감에 치솟을수록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감정적으로 변하면 역동적이고 단도직입적이고 멍청해지면서 단음적의 말들을 내뱉게 된다는 거죠.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정도로 멍청한 소리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 감정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야기를 과거형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대사에서 과거형이 나오면 갈등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색적인 문장이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지만 어쨌든 약간 감정적인 사람들, 단어 이성적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대부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감성적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캐릭터. 소니와 그 변호사가 대화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총 맞고 나서 이제 회의하는 장면이에요. Your mother's over in the hospital with your father. Looks like he's gonna pull through, thank God. A lot of What bad do you blood. think? Too much? Huh? Saloon, Too far. I think it's too personal. I don't want to consider this all. We're gonna kill all those guys. Hey, stay out of it, Mickey. Do me. What about Lucas? I also didn't seem worried about him. 자, 지금 소니가 대사하는 거 보면 마이클 빠져. 루카는 뭐라고 해야 되지? 대체적으로 짧은 대사들 쓰고 있죠. Well, Tom, your consigliere. And what do we do if the old man dies? We lose the old man. We lose a political contact. Families might wind up supporting Sollozzo. Just as almost 1946. Nobody wants bloodshed in feel, Sonny. You know, that's easy for you to say, Tom. He's not your father. I was as much a son to him as you are Mike. Hey, Paulie, I thought I told you to stay put. 자, 여기서 보면 저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랑 소니가 말하는 것이 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대사가 되게 소니가 사용하는 단어들이랑 변호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문장도 소니가 말하는 대사가 나올 때랑 그 변호사가 대사를 칠 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죠? 보면 Do if the old man dies, God forbid. 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겠죠. 소니가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관념적인 인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혹은 후계는 어떻게 되지? 라는 본격적인 사업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의 대사를 던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되지? 라는 단조로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소니의 성격을 보여주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변호사는 지식인으로 묘사되죠. 이 대부에서 가장 지식인 중에 한 명이죠. 그 마이클 빼고 Man, 보면 we lose our political contacts and half our strength. 힘과 권력, 그 정치력을 잃게 된다라는 추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길게 설명을 해줘요. 뉴욕 패밀리도 전쟁을 피해 솔로주 편을 들 거야. 뭐 만약에 소니가 얘기했다면 뉴욕 애들이 솔로주한테 붙겠지? 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유까지 들어서 길게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Might wind up supporting Sollozzo just to avoid a long, destructive war. 1946. Nobody wants bloodshed. If your father dies. 자, 지금 몇 년도야? 누구도 피를 원치 않아라고 이유와 결론을 계속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 같은 경우 소니가 대사를 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즘 아무도 싸우려고 안 해. 이 정도 대사. 그죠? 소니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변호사라는 특성에 맞춰서 근거를 대서 결론을 얘기해주죠. 지금 몇 년도고 요즘은 피를 원치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You know, it's easy for you to say, Tommy's not. 또 내 아버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거에 맞춰서 뭐 후계에 대한 이런 것보다 아주 감정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감정적인 사람, 감성적인 대사, 감정적인 대사를 쓰는 것과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쓰는 대사를 쓰는 것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 실제 존재하는 감정적인 사람들과의 대사 속에서 한 인물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인물이 쓰는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지, 만약에 모든 인물이 저런 식으로 쓴다? 아니면 일반인인데 저런 대사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가르치는 느낌을 받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 말하기보다는 단도직입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니의 대사가 더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걔 감정적인 완전 살아있는 인물이잖아요. 소니가 막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소니가 하는 대사들을 보면 여기에 지금 많이 적합이 돼요. 돌려 말하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라. 그죠? 내가 그 자식을 한 대 쳤는데 갑자기 걔보다 나를 더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주머니에 손을 있는 힘을 다해치면서 엄지가 다른 손가락들 안이 아니라 바깥쪽을 향해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의 얼굴 이렇게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자식 턱주가리를 날리려다가 내 손이 부러졌어. 아파 죽겠네라고 쓸 것인가? 할 때 후자가 낫다는 거죠. 소니의 대사 아까 이씨 네 아빠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건지, 너가 양자라서 친아들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할 건지는 성격을 나타내는데, 좀 더 생기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라고요? 그냥 네 아빠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게 좀 더 생기 있다는 거죠. 소니도 알고 있잖아, 얘가 양자라는 거, 그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네가 양자고 네 친아빠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식으로 표현하진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좀 더 생기 있는 대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은 1대1 때 1생1대의 갈등 앞에서 발현되는 인물이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인물들이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고 선명한 단어로 구성된 젠체하지 않는 문장으로 장면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원칙은 지명과 문제에도 중요하지만 스크린으로 통한 어떤 매체들을 쓸 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영화는 한 번 듣고 뭐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극은 대사에 집중하죠. 그리고 연극은 좀 가짜스러운 대사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간다고 했어요. 무대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근데 영화도 스크린 가짜라는. 근데 영화 안에 구현된 모든 것들이 진짜 소품들로 되어 있죠. 편의점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연극 무대에서 편의점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편의점처럼 된 그림 같은 배경을 해놓고 뭐 매대 몇 개를 해놓고 이거 자체가 가짜라는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영화 안에서 편의점은 어때요? 실제 편의점 가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구성이 진짜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영화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관객들이 더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젠체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문장이 좀 더 생기 있는 대사를 만듭니다. 수동적인 문장보다는 능동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동적인 대사는 정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건 영어일 경우에는 비동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BP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형태가 중요한데, 한국어로 쓸 경우에도 인물이 미국식 번역체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쓰다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어떤 잘 번역되지 않은 자막을 보면서도 외국 영화들을 많이 봤고 익숙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수동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가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문장이 훨씬 좋다. 또 말하죠. 6번째, 긴 말보다는 짧은 말을 사용해라. 아까 봤던 영상처럼 소니가 하는 대사들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것은 짧고 직설적이고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물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인물의 특징상에서 인물의 특성을 정할 때 이제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역시 여기 얘기합니다. 우디 알렌처럼 풍자적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가능한 진실한 단어들만으로 최대한의 것을 표현하도록 해야 된다. 다음 8번째는 모방보다는 표현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대사라는 것의 핵심은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야 하지만 그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정하고 쓰는 말이기 때문이죠. 작정하고 쓰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대사를 쓴다는 거는 그냥 이 타임에 만났으니까 안녕 하는 장면을 넣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관객에게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방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 직업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지라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할까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선족어를 영화 같은 거 보고 따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가 아닌가,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해야지 표현적인 언어가 나온다. 그래서 자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건조한 언어가 아니라 생기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이제 소니 대사, 이런 것들이 바로 좀 더 생기 있는 인물이죠. 소니가 그 변호사보다는. 잡다한 것을 제거해라. 내가 의미하는 잡다한 것들. 어떻게 지내세요? 난 잘 지내. 애들도 잘 지내.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 이제 좋아졌네. 지난주에 내내 비 많았잖아. 이런 주고받는 말은 생략하라는 거예요. 하겠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대사는 작정하고 놓는 건데 필요 없는 부분까지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일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분위기를 내지만 너무 현실에서 있어야 될 모든 대화들을 다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그 장면 볼게요. 아까 봤던 장면을. 자, 여기 아까 인사하고 여기 들어와서 형 만났죠? 다 같이 앉아있죠? 그러면 여기 저 사람도 와있고, 그러면 이 앞에서 원래라면 우리가, 그럼 같이 들어갈까? 소니한테로 들어갈까? 해서 같이 들어가고, 왔어? 마이클 왔어? 뭐 이런 대사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 다 생략해버렸잖아요. 이미 들어와서 앉아있고, 실질적인 한참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앞에 부분 다 생략하고 인사 나누고 각자 인사했겠지. 이 사람도 인사하고 옆에 변호사도 인사했겠지만, 마이클에게 인사했겠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Donald considered this all. I'm gonna kill all those guys. Hey, stay out of it. Make it do me a favor. So Lord's just the key. You get rid of him, everything falls into line.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서 이제 넌 빠져 마이클,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소니의 어떤 마이클을 대하는 대사가 나오죠. 후계가 자기라는 거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앞에 들어가서 하는 인사들을 다 생략했다. 그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왜 인사를 넣었나요? 정보를 주고 있죠. 아버지가 살아있다.
라는 정보, 그 다음 엄마가 병원에 가 계시다 라는 그 정보도 일단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거기에 그 정보와 플러스 알파 마이클의 성격이 나타나요. 마이클 성격이 어떤가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막 호수가 떨지 않죠. 그냥 가만히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에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 모습, 성격과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은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 들어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 다 생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들어가서 아이고 형 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앉아 뭐 이런 거 다 생략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사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지우고 핵심적인 행동들만 남기도록 해야 된다.